안녕하세요. 톡스지기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월 마지막 주 톡스의 주제는 언저리 비폭력 대화입니다. 생활 속 소통 대화법이라는데요. 예를 들면 저처럼 결혼한 지 한 달쯤 신혼부부라면 아직은 들깨가 쏟아져야겠지만 반응이 너무 격하신데요. 부러우면 지으시는 거죠. 깨가 쏟아져야겠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지 않고자 하니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말을 건네야 될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오늘 언저리 비폭력 대화 열심히 잘 듣고 배워서 좀 잘 소통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치도서관 관장이신 유순덕 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립 대치도서관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유순덕입니다. 보시다시피 뻔하지 않은 도서관 관장이라 그랬는데 그건 제가 되고 싶은 뻔하지 않은 도서관 관장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이렇게 짐작하는 그런 관장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를 한희경 선생님 때문에 북포럼이라는 데를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도 책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인데 여기도 책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전에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참 시간이라는 게 핑계로 제가 집으로 가기가 바빠가지고 못 왔어요. 그런데 뭐를 할까 하다가 이 시간은 분위기 잡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너무 무거운 주제로 그냥 넉다운을 시켜버리면 뒤에 하시는 분들이 괴로워지고, 그래서 전체 요리 먹을 때 스프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언저리 비폭력 대화를 했는데 이게 원래 논 바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MVC라고 하는데 왜 언저리라 그랬냐면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3년, 만 3년, 지금 4년째 MVC 비폭력 대화를 상설 강좌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 중에 여기 모이신 모든 분 중에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할 때마다 잘 몰라서 좌절하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 나도 메이저 비폭력을 하고 싶지만 언제나 언저리 내지는 마이너 비폭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필력이 부족한데 핑계를 대느라고 언젠가 책을 쓰면 나의 책 제목이다. 그러니까 미리 따다 쓰지 마라.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몇 개 정해놨어요. 언저리 비폭력 대화, 인문학 하부르타, 그냥 유순덕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준비를, 한희경 선생님이 아까도 가면서 생각도 하시고 준비를 하라는데 준비를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제가 원래 꿈이 막 아무렇게나 재밌게 사는 게 꿈이에요. 제가 정말로.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제가 독자에서 저자를 도서관 잡지에 제가 작년에 출연한 나온 사진이에요. 작년에 뭘 했냐면 애들을 도서관에 오는 청소년들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를 20명을 불러다 놓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도 없었을 거예요. 창작 소설집을 냈어요. 남이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서. 내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책을 내서 저자 사인회도 하고, 그래서 뭐 신문에 조선일보에도 나가고 여러 군데 해봤어요. 그런데 항상 하면서 제가 지금 인문학 고전을 4년째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렵고, 칸트를 읽을 때는 칸트가 미쳤다. 도대체 쉬운 단어도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고 막 요글요글 하고 있다가요. 현대로 넘어와서 구조주의 현대 철학을 읽는데 뭐 들레즈 데리다를 읽다 보니까 더 미칠 것 같아요. 칸트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은 보편성에만 타당하면 어찌됐든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MVC를 3년째 계속,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뭐든지 꾸준히 오래 하면 내 것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 하는데 MVC를 3년째 하고 4년째 들다 보니까 이게 로젠버거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미국에서 중동의 분쟁 국가에 이 협상,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프로젝트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의 본성을, 그러니까 연민의 대화라고도 해요. 정말 내 마음이 갈 때, 진정으로 주고 싶을 때 줘라. 마음이든 물질이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자극받는 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고 하나는 내가 어떻게 얘의 엄마가 됐을까? 무슨 배짱으로 얘를 낳았을까? 막 이럴 정도로 이게 이렇게 완전히 위 아니면 아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가 하는 말 중에 저한테 됐어 엄마가 뭘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나도 아는 것도 많은데 내 책도 됐다만 읽었는데 진짜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마샬이라는 사람이 짐작하기에 우리 안에 인간의 그 마음속에 두 가지의 동물이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로 비유하면 그래서 하나는 기린, 하나는 자칼이에요. 그래서 기린은 동물들 중에 키가 제일 크고 키가 제일 크기 때문에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이 기린이래요. 그리고 기린은 초식 동물이라서 누가 자기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공격을 하지 않는데 단지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 스스로 꼭 보호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굉장히 아주 정말 무서워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칼이에요. 자칼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약간 사자과 뭐 여우과 이런 거 같은데 고기 중에서도 썩은 고기를 먹는 사막에 남들이 잡아서 먹다가 남은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기다 비유를 해서 기린은 아까 저희 딸이 됐어 엄마가 뭐라 그러면 일단 자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안 돌보고 나는 너무 속상하고 내 마음은 아프니까 내가 나를 돌보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서운하다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나를 먼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을 그 나쁜 말을 하는 딸을 아까도 치킨을 시켜달라고 문자 전화가 왔길래 제가 문자에다가 맨날 돈이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뭐 자기도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딸의 욕구를 보는 거예요. 쟤는 어떤 욕구가 있어서 나한테 저렇게 할까?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한테 절대적인 사랑과 지원과 뭐 이런 그러니까 인정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엄마가 그냥 믿어줬으면 그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소통하고 연결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을 상대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소통과 연결이 쉽게 되는 거예요. 미네 엄마한테 서운하구나. 엄마 너 그거 그냥 믿어줬으면 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자칼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넌 뭘 잘해. 넌 좋은 딸이야. 막 이렇게 뱉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승질 나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후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또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되는 엄마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딸을 저렇게 키웠어. 난 해도 안 돼. 막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지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본성 중에 자칼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자칼 쓰잖아요. 진짜 자칼은 대한민국 주부들은 선수예요. 특히 남편 알잖아요. 결혼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시댁 생각하면 어머니만 남편 키워 아들 키웠어. 나 우리 엄마도 날 키웠는데 뭘 저렇게 말해. 해준 게 뭐 있다고. 이거 자칼에 우리 다 선수의 프로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지만 막 그렇게 쏟아내고 난 다음에라도 내가 지금 자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올라와 있구나. 내가 지금 자극을 받는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심리학의 일종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도 할 때마다 지금 1기를 한 8, 9번을 했고요. 2기를 한 8번을 하고 저보고 다 나가서 MVC를 강의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다른 강의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건 정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언저리라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10년이 되든 얼마 되든 제가 삶의 도구가 될 때까지.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도서관에서 이걸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도서관에 오면 제가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남자분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누어요. 우리 도서관에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인터넷에서 방송한다니까 걱정이긴 해요. 딱 남자분들은 전직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하고 계신지 일을 안 하고 계신지 딱 두 부류예요. 그래서 일을 놓고 나면 그 전에 나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서관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오세요. 그래서 6시에 문을 닫으려고 그러면 이제 퇴근을 하세요. 처음엔 되게 고상해 보이고 부러웠어요. 저분들은 여유도 있고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던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매일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인문학을 읽으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다 죽어줘서 철학자가 존재하는구나. 우리 인생에 죽음이 없으면 철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가설을 붙여도 일단은 이게 이 논리만 잘 풀으면 정말 멋진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데아를 꿈고 뭐 이 세상보다 저 세상, 저 훗날을 이랬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도 왠지 편안함, 또 인정, 또 막 이렇게 소통, 어떤 뭐랄까 친밀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려받고 싶고,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열심히 살았다는 그 배려, 이런 게 필요한데, 가정 안에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딘가를 나가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그나마 강남구에는 14개의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추석 명절 3일에 연휴, 휴일이 끼면 한 5일 쉬잖아요. 설 명절도 마찬가지. 전화가 삐빨쳐요. 그 날짜를 다 쉬시냐고. 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냐고, 돌아가면서라도. 정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최대한 친절을, 정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지 마라. 올림픽 아니다. 메달도 안 나간다. 그리고 니들이 싸워서 이기면, 선생님들이 싸워서 인하는 순간 100배로 돌아온다. 그분들이 얼마나 분하겠냐.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나한테 저렇게 풀 데도 없는데, 넌 이제 바로 타깃이 되니까 무조건 져라. 그리고 들어와서 울어라. 제가 그래요. 근데 정말 뛰쳐가서 세금 얼마나 내시는지 영수증 보여달라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MVC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무슨 뭐 느낌 봐야지, 욕구 봐야지, 상대 봐야지, 나 봐야지. 그래서 제가 2번째 할 때는 모든 도서관에다 해놓고 저희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스케줄과 출장을 다 MVC 하는 날 잡았어요. 가려고, 공식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면서 한 3-4번을 일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나한테 정말 서운했겠다. 내가 있는 그대로 걔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줬으면 되는 걸, 내가 상상하는 이런 멋진 딸이 있잖아요. 이렇게, 왜 우리 여자들은 다 알아요. 자식 나누면 처음에는 영국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학교도 왕립 학교를 보내야지 막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나를 자꾸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먼저 보살피라는 거예요. 나의 느낌, 나는 왜 그때 어떤 욕구가 있어서 내 안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상처만 나는 말을 했을까. 그래서 자기를 자꾸 보살펴주고 돌보고 공감해주고, 그럼 내가 자꾸 돌보고 보살펴주면 상대의 느낌과 욕구도 우리가 자꾸 볼 수 있게 되는, 그게 MVC가 중간에 들어서 그게 연민의 대화라는 거. 근데 뭐든지 할 때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좀 기다렸다가 진짜로 할 수 있을 때. 네. 그래서 현재에 머물기에는 철학,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가 나한테 요렇게 해서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옛날에 그랬던 걸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나한테 너는 왜 그렇게 친정에서 뭘 배워서 그러니? 이 말을 지금 내가 들었을 때도 서운한지, 그분을 내가 이해하게 됐을 때, 그리고 모든 게 다 지금 현재에 머물러서, 그리고 미래라는 건 오지 않은 허상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건 매일매일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건데, 오늘 그러면 나는 자꾸 우울하고 불행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있는 이 세 남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심사를 볼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목소리로 노래하라. 자기 걸로 하라고. 남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보니까 1분을 남았다 그러는데 저는 7시까지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자, 그래서 함께라서 행복한 이유예요. MVC는 그렇게 상대를 잘 관찰하고, 그리고 상대의 느낌도 나의 느낌처럼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살펴보고, 그래서 공감을, 아까 다음번에 책할 때도 보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럼 행복해진다 이런 게 책에 있어서 봤는데, 그 다음에 부탁을 하려는 거예요. 선생님 그 1분 안 들어도 제가 그 안에 끝낼 거니까 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좋은 언어로 상대한테 직접 전달을 해주면 되게 좋은 거고요. 제가 잘 끝낼게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제가 도서관 관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비폭력 대화의 로젠버그 마살이라는 사람이 장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우파니샤드나 바가바드 기타나 간디 자서전이나 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비폭력에. 그리고 칸트의 보편성, 이성의 접근, 이런 게 굉장히 해서 이게 같이 읽으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선생님 이제 다 끝나면 되나요? 여기까지. 저는 사실은 잠깐 하는 얘기라서 어떤 걸 할까 했는데, 여기서 그냥 자기 공감하고 상대 공감만 오늘은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인간관계나 또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앉아서 뜨끔했네요. 굉장히 쿨하고 시원시원하셔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들었고요. 진짜 비폭력 대화는 저는 강의하면서 많이 접해봤던 그 내용인데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을 들으면서 제가 좀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갖고 인지를 했던 단어들이 5가지가 있는데, 공감, 이해, 인정, 사랑, 신뢰, 이렇게 5가지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 배워서 써보겠다고 했는데, 제 남편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금연이거든. 금연. 결혼하기 전에는 한다 하더니 자꾸 숨어서 피지를 않는. 그래서 제가 자기야 약속했잖아, 실망이야, 미워, 아니면 나도 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딱 느껴서 제가 그래서 바꾸기로 앉아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는 금연만 하면 완벽한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별로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솔직하시네. 보통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 톡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